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바닥은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아이입니다. 우선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하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크다라는 건데요. 저번 말씀드렸던 관점들을 복기를 해보면서 이 하락이 왜 의미가 큰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그때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관점 복기를 해보자면 19일에 FOMC 발표가 있었죠. 저번 영상에서는 이 채널 상단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하던 또는 하락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표 전에 이미 하락을 해버린 상태였죠. 이 무빙을 보고 텔레그램에서 먼저 변동된 제 관점을 남겨드렸었는데요. 채널 상단에서 하락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노란색 지지 블록에서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결국 FOMC 발표가 되면 크게 방향성이 나올 거고, 저는 이 지지 블록을 하락 이탈을 했을 때,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발생 이후 이 채널 하단까지 하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 헤드앤숄더 패턴 발생 이후에 채널 하단까지 원웨이 하락을 보여주었죠. 이 채널 하단에서의 반등이 나타났어도 저는 해당 저항 블록, 지지를 받던 매물대 구간을 하락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할 거라는 관점을 남겨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저항 구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테더 도미넌스 차트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이 쉽게 말해서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 하락쇠기형 패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하락쇠기형 패턴을 돌파, 이 상승 과정에서 상승 패러렐 채널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저는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을 좀 예상을 해봤고,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테더 도미넌스의 지지 구간이 이 해당 저항 블록, 즉 비트코인이 저항을 받는 구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숏포지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텔레그램에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하락과 동시에 이 채널을 결국에는 하락 이탈을 했죠. 결국 저는 FOMC 이후에는 이 채널이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FOMC 이후에 방향성이 나타내면서 이 해당 채널이 하락 이탈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 내놓았던 관점들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하였다면 한 달 동안 이 상승 채널 내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다른 방향성으로 좀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는 저는 하락이 좀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 하락이 가속화가 되어도 이 안에서 기회는 충분히 있고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넘기시기보다는 이런 가능성도 좀 같이 열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승이 이번 상승 추세의 최저점이었던 49K에서부터 약 120% 정도 상승을 했죠. 저는 이 상승 추세가 이 조정 후에 이어지려면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한 것은 이 상승 추세가 끝이 나고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점부터 피보나치를 이어보았을 때 0.236 되돌림 구간과 0.382 되돌림 구간에서는 지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채널을 짧은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채널 하락 이탈 후에 수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수렴을 상승 돌파를 해도 결국 이 채널의 제형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 거고, 반대로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해도 하락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채널을 지켜주었지만 이 FOMC 이후에 이 채널이 하락 이탈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가 될 거라는 관점인 거죠.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 구간에는 노란 박스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하모닉 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해당 구간이 B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X와 A의 피보나치 0.5 되돌림 구간이 바로 B지점, 이 해당 구간이라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 B지점, 이
0.5 되돌림 구간을 돌파를 해버린 시점에서는 뱀이론에 의해서 이 X와 A의 0.886 되돌림, 이 D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뱀 이론은 이 B 지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자석에 이끌리듯이 D 지점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이론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더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D 지점까지 상승을 해버린다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 지점이 컨펌이 되었고 B 지점을 돌파해버린 지금 시점에서 저는 D 지점까지 도달을 할 거라는 관점이고, 해당 구간까지는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이 테더 도미넌스의 주봉 2018년도부터 이 상승 추세선에만 닿으면 이 모든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도 이 해당 상승 추세선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횡보를 꽤 오래 해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기는 했는데요.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을 또 한 번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장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B 지점을 넘어버린 시점이 비트코인의 0.236 되돌림이라면 D 지점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0.382 되돌림인 85K 또는 0.5 되돌림인 78K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구간에 도달을 하던 결국 이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돌파를 했던 지점은 결국 다시 하락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상승은 페이크 무빙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 추세선 아래로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좀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테더 도미넌스로 돌아와서 해당 0.886 되돌림, 이 D 지점인 이 4.74% 구간에서는 가속화되었던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 하모닉 패턴이 성립이 된 이후에 추세 전환을 노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이 D 지점이 컨펌이 되면은 이때는 다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과 비트코인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C 지점과 D 지점의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 봤을 때 이 0.236 되돌림 구간과 0.382 되돌림 구간, 이 구간까지의 되돌림을 주는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반등을 노리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하락장에서 많이 했던 실수가 단순히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아무 근거 없이 매수로 대응을 하다 보니 결국 진짜 바닥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결국 바닥 잡기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이라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와도 매수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B 지점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진짜 비트코인의 바닥은 이 테더 도미넌스의 4.74%, 이 배 패턴의 D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봐도 괜찮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는 단순히 존버하는 매매 전략에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테더 도미넌스가 정말 D 지점까지 도달을 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계속된 하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하락을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입을 했다가 물리는 것과 반대로 하모닉 D 지점에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으니 진입을 해야겠다. 이 두 가지 수익률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물려서 시작을 하는 것과 정말 바닥을 잡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수익을 얼마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맞이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럴 때 이 불장의 끝을 암시할 때가 추후의 평단가를 보면 펜트하우스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손절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존버 매매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매매가 훨씬 더 수익률 면으로나 안정성으로나 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정말 가속화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최근 제가 하락론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이 있다면 그 중간중간마다 기회장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상승장과 달리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편집 시간이 소요가 돼서 바로바로 전달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관점이 변동이 돼도 먼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